자, 이번에는 60년의 그런 순환 속에서 가을에 대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15년씩이거든요. 이 가을도 15년이죠. 사실 가을, 여기가 봄이고요. 여기 15년인데 60년의 순환 속에서 사실 일생에서 제일 좋은 때가 요 가을입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풍성한 수확이죠. 뭐 땡스기빙데이라든가 우리의 추석이라든가 다 가을거지,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걷는 그런 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유명 인사들 있죠. 그것도 지금 한창 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운세가 지금 그 가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보통 사람의 경우는요, 뭐 그런 스타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사람도 가을이 되면은 나름대로 자기 또 그 처지에서 풍성한 때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60년 중에서 제일 좋은, 어찌 보면 안고 같은 계절이고요. 가을은 서늘하지만 이게 풍성하죠. 마음도 좀 이렇게 풍요롭고요. 그래서 가을은 이게 참, 어찌 보면 봄은요,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재생하는 과정이고요. 여름은 도전하는 계절이고요. 가을은 이제 그런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수확으로 돌아오는 때입니다. 가장 좋은 때예요. 나라도 가을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을을 지냈죠. 이미 지나갔습니다. 좋은 때가. 그래서 가을에서 그죠. 특히 이제 가을의 정중앙에 있는 게 뭐냐. 이제 가을은요, 8월 8일경 이 입추라는 그 절기가 있는데, 그때부터 11월 한 8, 9일경에 입동이라고 해서 가을과 입추와 입동, 요 사이가 가을인데, 그 정중앙점, 즉, 어찌 보면 7.5년, 7.5년이 지난 시점이 바로 여기에 추분이라고 있습니다. 추분. 가을 추자에 난일 분자. 이날로서 낮과 밤이 같아지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점점점 밤이 길어지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점점 낮이 짧아지는 거예요. 요 추분이요. 가을에 있어서, 이 15년의 가을에 있어서 이 추분에 해당되는 운세가요. 사실은 그 사람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 심판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판대. 심판을 받는 자리죠. 또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이 지금 한창 유망하긴 한데 정말로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격상해서 정말로 이제 어떤 A급이 되느냐 아니면은 괜찮긴 한데 그냥 좀 적당히 머무느냐 그것이 판가름 나는 때가 그 사람 운명에 있어서 이 추분입니다. 등용문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등용문. 그러니까 올라가서 용이 되느냐 아니면 이무기로 남느냐 그런 그걸 판가름하는 때가 이 가을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추분입니다. 추분. 그래서 사실은 이게 풍요롭지만요. 요 안에 이 추분은 풍요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해서 클래스가 나뉘는 때입니다. 이 추분에서 그죠. 요 무렵에 사실은 이렇게 좀 아쉽게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 추분에 이렇게 아쉽게 되는 이유는 그러면 그건 뭐 복불복이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또한 그 앞에 이렇게 그죠? 15년의 봄과 15년의 여름 이걸 지내오면서 충실하게 예를 들면 그러니까 봄부터 농사를 충실하게 지었느냐 여름에 잡풀을 잘 뽑고 농약 비료를 잘 주고 하면서 충실하게 이렇게 농사를 지어 왔느냐에 따라서 가을에 한 해의 가을은 9월 22일경에 있습니다. 해마다 추분은 9월 22일, 23일이 됩니다. 이때 가서 이제 사실상 그 해 농사의 수확량이 결정되는 거죠. 이때가 되면요,
더 이상 뭐 태풍이나 큰 비 이런 것도 없고요. 사실 지금부터는 크게 무슨 손볼 게 없습니다. 그냥 두면은 저절로 지가 알곡이 익어서 한 달 뒤에 10월 22일 상강 무렵이 되면은 그냥 열심히 거두면 돼요. 그래서 그죠? 9월 22일이 되면 여름 농사를, 봄 농사를 열심히 지은 자는 아주 풍성할 거고요. 요 무렵에 앞에서 좀 게을렀거나 좀 부족한 게 있었다면은 여기 수확이 시원치 않겠죠. 그래서 한 해 농사가 사실상 이제 딱 보면은 눈으로 척 보기에도 답이 나오는 때가 이 추분입니다. 또 어떤 조생종변은 9월 22일부터 추수에 들어가죠. 추분. 추분은 그 사람이 그 앞에 세월에 있어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했느냐, 아니면은 운이 좋으니까 대충 하면서 뭐 그까이 거 하면서 왔느냐가 결정나는 시기입니다. 세상은 원래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운명에 있어서도 가을의 정중앙점에 가면 정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과 그냥 지금 그럭저럭 괜찮지만은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 나누어지는 때가 요 가을의 추분입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이 추분이었습니다. 월드컵이 있던 해가 바로 우리 국군의 추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2000년 초부터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양극화가 심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가을에 농사를 풍성히 거둔 자와 못 거둔 자. 뭐 그것이 꼭 본인 잘못은 아니라 사회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빈부 차이가 나눠지게 된 게 2002년입니다. 그것이 그죠? 이렇게 세월이 가서 나중에 그죠? 이렇게 그 많은 이제 사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처럼 개인의 일생사에 있어서도 운명에 있어서도 추분해서 수학을 성공한 자와 조금 불만스러운 자가 나뉘는데 그것은 다시 시간이 지나면은 더 큰 모습으로 이렇게 엄격하게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가을은 사실 굉장히 그 풍성한 때이긴 하지만은 충분히 풍성한 사람이냐 아니면은 거기에서 뭔가 좀 미흡해서 이렇게 안 되느냐 그게 결정나는 때가 바로 가을이라는 겁니다. 가을의 이 추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누구나 운세가 가을이 되면은 그럭저럭 괜찮고 뭐 좋아요. 아무튼 그 사람의 이것이 그 사람의 때죠. 때이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선별되는 겁니다. 제가 글에도 썼지만은 3년마다 한 번씩 사람은 우열이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그죠? 이 가을에 들어가서도 15년이니까 3년이 5번 지나가죠. 그러면 5번의 또 관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3년마다 한 번씩 우열이 나뉘면은 5번을 갖다 지나가면은 32분 2의 5승. 즉, 32분의 1이 사실은 최후의 승자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저 밑에 깔리고요. 어떤 사람은 뭐, 이 안에서도 8등 안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가을은 뭐냐면 특히 그런 그 사람의 클래스나 그레이드가 나뉘는 계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물론 대부분은 그렇죠. 32명 중에 1명만 탑이니까요. 그럼 나머지 보통 사람들은 다 그저 그 밑에겠죠. 그죠? 그래서 본인들이 가을을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내 인생에 좋은 세월이었다고 제가 얘기해 주면은 굉장히 불만스러워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눈치를 봅니다. 이 사람은 제 나름의 체크하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그 가을에서 이렇게 최고 등급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찾아오면은 조금 상황을 봐서 이렇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해주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이제 가면서 그러죠. 내 제일 좋았던 세월이 겨우 그거 했단 말이야? 이러면서 아무래도 불만스럽지만 사실 그거는 제 잘못이 아니죠. 제가 상담하면서 힘들어하는 점 중에 하나가 가을을 지낸 분들 중에 당신의 가을이 이게 절정이었다 말해주면은 굉장히 실망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을 완화해서 하기도 하고 제가 나름 고심하기도 하죠. 그것처럼 가을은 분명히 어쨌든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 가을이 그죠? 풍성한 가을인 것은 분명하지만 역시 그죠? 사람은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상대적인 그 비교를 하니까 그죠? 또 하나 가을, 그래서 추부는 일종의 큰 심판대와 같다고 했는데요. 또 하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사실 풍성한 때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정도로 풍성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과 또 그 사람의 노력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그것도 천차만별의 풍성한 가을인 거죠. 우리나라가 가을을 지낼 때 2002년부터 추분이었는데 그 무렵부터 우리나라가 프리미엄 아파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전부 다 큰 빚을 지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찌 보면은 그죠? 과다한 어떤 소비를 한 거고 또 내가 지금 이 대열에 동참하지 못하면은 밀릴 것 같은 불안감에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가을은 풍요지만 그 안에도 사실은 급소가 있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대목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가을에서 10년 차, 15년 중에서 10년 차 이쯤 되겠죠. 한여로 치면 10월 초와 같습니다. 한로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1년 중에 한로 그 무렵에 날씨가 제일 좋죠. 서늘하고 단풍도 들고 그래서 보통 10월 한 달 동안은 굉장히 풍성한 늦가을이잖아요. 가을 단풍놀이 많이 가는 때죠. 체육대회도 많이 열리고 또 학술대회도 많이 열리고 무슨 뭐 발표회도 많죠. 왜 그러냐면 한 해의 순환에 있어서 1년의 순환에 있어서 봄부터 준비해온 작품이나 이런 연구 성과들을 가을에 가서 마치 농부가 쌀을 수확하듯이 연구하는 사람들도 10월 달 가면은 발표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가을은 전시나 발표에 풍성한 그런 것이 많은 다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무렵에 가서요. 사람은 좀 상황이 좋으면 방심할 수가 있죠. 방심.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너무 편안하게 가지다 보니까 자칫 좀 안일할 수가 있죠. 안일하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럭저럭 괜찮으니까 좋은 때니까. 이때 사실은 또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열심히 해와서요. 이제 뭐 자리를 좀 잡았다 칩시다. 근데 본인은 좀 불만족스러워요. 내 욕심에 비하면. 그래서 이 무렵에 가서 그동안에 얻은 성과물을 가지고 다시 그걸 가지고 새로운 또 뭔가 투자를 하거나 새롭게 모험에 나설 수가 있어요. 신규 사업을 한다든가. 근데 보통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은 신규 사업할 때 자기 돈만으로 하지 않죠. 자기 자본만으로. 그럴 때 또 차입을 하죠. 또 그럴 땐 또 은행들도 돈을 잘 빌려줍니다. 아이고 사장님 뭐가 걱정이세요. 저희들이 금융지원 잘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그래서 이때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사업, 내가 해보지 않은 사업, 또 아니면 그동안에 가게 하나에서 잘해왔는데 갑자기 무슨 뭐 점포를 갖다 두세 개 늘린다든가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면은 왜냐하면 그 세월이 지금 지난 10년의 가을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내가 좀 뭐 확장해 좋겠다 싶어서 방심하게 되는 거죠. 요 무렵에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거나 늘리거나 또 신규 투자를 하거나 차입을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이 승부가 나는 데는 몇 년이 걸리죠.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되면 그 사람의 운세가 흘러갔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면요. 보통 그 사람이 그 사업이 보통은 재미가 없고 투자했던 것에 비해서 오히려 성과도 영 안 좋고 보통 상당수의 사업가들이요. 이 무렵에 새로운 일을 갖다 크게 벌렸다가 사실은 그동안 잘해왔다가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갔으면은 그냥 편안하게 할 것을
여기에서 의욕을 내는 바람에 이건 뭐와 같냐면요. 10월 달에 농사가 잘 됐다고 해서 그 쌀을 갖다 걷어서 10월 달에 다시 논에다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보리를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쌀 벽씨를 뿌리는 거예요. 겨울 동안 다 얼어 죽겠죠. 그래서 사실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요 무렵에 방심한 나머지, 지금 상황이 좋으니까 그동안에 10년 동안 사람이 상황이 좋으면 방심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무렵에 확장했다가 사실은 보통 이 겨울에 가서 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추분에 2002년에 프리미엄 아파트가 나오면서 그때부터 우리나라 중산층들이 차입을 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1,500조가 돼 있어요. 집값은 별로 오르지가 않아요. 지금 다들 전전긍긍하고 있죠. 이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을에 신규 사업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차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을을 지날 때 상황이 좋을 때 오히려 좀 방심하기 쉽잖아요. 그죠? 흔히 하는 말이 잘 나갈 때 오히려 조심해라. 가을은요, 그냥 그동안에 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잘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방심하고 이제는 좀 자신만만해지고 그러다 보는 결과 그죠? 시간 지나면 오히려 참 실망스럽고 그 바람에 이 겨울을 사실 겨울에 가을에 알차게 수확을 거둔 사람이라면 겨울에 그냥 놀면서 고스톱에 치거나 뭐 떡이나 구워 먹거나 그 편안하게 지내면 돼요. 농한기거든요. 그런 사람 별 문제가 없는데 늦가을에 10월 달에 요 무렵에 이젠 됐다 싶어서 좀 확장하거나 안 해본 일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다. 굉장히 말은 멋있죠. 뭐 도전에 나서는 사람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보통 그런 사람들, 언론에서 각광받으면 새로운 일을 벌리는 사람들, 보통 결과는 시원치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을 속에 숨어 있는 추구는요, 일종의 심판되고요. 요 10월 초, 즉 가을에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새로운 일에 확장하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일이나 뭐 기존의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보통은 대부분 뭐 거의라고 말해도 좋을 만큼 그 일은 사실은 풍성한 수확이 아니라 쓴 열매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가을도 좋은 운세이기 때문에 사람은 호사다마처럼 호운에도 분명히 그 안에는 날카로운 함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인생이라는 건 힘들 때는 힘든 때는 요 힘든 거고요. 이 모든 세월 속에는 사실은 다 사람의 그런 약점, 허용, 이런 것을 갖다가 노리는 그런 그 무수한 부비출액과 지뢰와 함정들이 사실은 뭐 숨어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무조건, 저 사람 가을이야. 무조건 잘 돼.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죠? 보면은, 그럼 그런 것은 어떤 사람이 함정에 빠지느냐. 그것은, 그죠? 운이라기보다도 그 사람의 명에서 옵니다. 명을 보면 또, 명과 운인데, 운명인데, 명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약점이 있겠다. 그래서 명과 운을 결합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평해요. 누구나 60년의 순환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운은 공평하지만 명은 사실은 평등하지 않아요. 명은 그죠? 어떤 면에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와 같은 건데 분명히 부모가 좋은 머리를 물려준 사람도 있고 굉장히 강인한 체력을 물려준 사람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있듯이 명예는 이거야말로 불공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죠? 나는 왜 이런가? 우리가 보통 조상 탓을 하죠. 뭐 탓하는 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조상 탓만 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가을은 참 좋은 때다.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이 안에도 사실은 몇 개의 날카로운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함정은 뭐냐면 운세가 10년 지났을 가을이 10년 지나 찾아오는 그 사람의 가장 전성기에 찾아오는 그 방심의
갖다 찔러오는 그런 것이 참 가을에 또 그런 점이 있습니다.